동생들 안녕, 영규형이야. 한국사 대미닛 경제활동 총정리 세 번째 시간 시작해 볼게. 자, 특히 이 경제활동 총정리 이 세 번째 시간은 고대와 그리고 고려시대 때의 귀족들의 삶과 농민의 삶, 그리고 무역, 화폐, 광산의 특징을 살펴볼 건데, 자, 무엇보다도 용어가, 경제에서 나오는 용어가 어느 시대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지, 그 시대에서만 나오는 용어를 꼭 체크하면서 학습하는 게 필요한 내용이라 볼 수 있겠어. 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 자, 여기는 삼국시대 때의 귀족과 농민 그리고 무역, 화폐, 광산을 한꺼번에 보는 걸로 할게. 자, 삼국시대 때의 귀족들은 경제 기반이 이런 노급, 시급 등과 같은 이런 내용이라 볼 수 있겠어. 자, 특히 이 노급은 고려 초에 없어졌기 때문에 노급은 자 바로 삼국 그리고 통일신라 때의 귀족의 특권이라 얘기할 수 있겠고, 반면 이 시급은 이건 고려 때도 이어졌고 조선 초에 없어지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시급 또한 바로 고대의 귀족의 특권이라 볼 수 있겠어. 이 나머지 내용들은 귀족들의 삶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이라 볼 수 있겠고, 농민들의 삶도 굉장히 열악했는데 먼저 철제 농기구의 보급으로 점차 농민들도 우경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지. 자, 밑에 고대 사회에서는 사무역은 아직은 없고 공무역 중심이라 볼 수 있겠어. 고구려는 남북조와 북방민족과 교역을 했다라고 한다면 백제는 남중국 외화 교역을 많이 했다는 것 알고 있지? 그런데 신라가 아주 중요해. 신라는 고구려 백제를 통해서 교역했지만 신라가 한강을 차지한 6세기 진흥왕 이후가 되겠지? 자, 서해안에 바로 당항성을 쌓아서 당항성을 중심으로 중국과 직교역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자. 6세기 진흥왕 이후가 되겠지? 그렇게 확인하면 되겠고, 자, 이제 통일신라 때의 당시 이 경제적 상황을 좀 살펴볼 건데, 자, 통일신라 때에는 당나라와 아라비아의 물품들을 많이 수입했다라고 하는데, 특히 이 당나라의 물품을 수입했다는 것, 통일신라의 귀족임을 알 수 있는 시대 추론 단서가 되겠다. 그 밖에 토지, 목장 등등이 있는데 여기서도 당나라의 옷, 당옷, 그리고 통일신라 때의 인공저수지, 안압지, 그리고 포석정, 귀족들의 사치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통일신라 때에. 그리고 금으로 덮인 집과 계절마다 다른 집 이런 것들도 통일신라 때의 귀족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그 중에 섬에서 이 소, 말, 돼지 이런 것들을 길러다가 필요할 때마다 활로 쏴서 잡아먹었다. 이른바 삼겹살 파티를 즐겨 했던 통일신라 때의 귀족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어. 자, 농민들의 삶은 8세기 이후에 수탈이 아주 심화되었고 향과 부곡은 일반 농민들보다는 곡물의 부담이 컸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고, 자, 뭐니 해도 출제 빈도가 아주 높은 주제는 여기야. 바로 통일신라 때의 바로 이 무역에 대한 내용이 되겠지. 그 무역에 대한 내용을 좀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자, 먼저 당나라에 수출했던 것은 인삼과 금은, 세공품 등등이 되겠고, 자, 당나라한테 수입했던 것들이 있다면 바로 책이나 바로 귀족들의 사치품, 비단 등이 되겠어. 자, 사치품들, 특히 뭐 양탄자, 유리그릇, 뭐 귀금속 이런 것들도 많이 수입했다 볼 수 있겠지. 자, 통일신라 때의 당시 수도는 경주가 되기 때문에 그곳 중심에 당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최대 무역항이 될 수 있겠어. 그곳이 바로 울산항이 되겠어. 자, 특히 이제 장보고에 대한 내용은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내용이지. 장보고가 당나라에서도 무령군 소장을 역임했었고, 당나라에 파견한 사절단 견당매물사, 일본에 파견된 사절단 회역사를 보냈다라는 거야. 무역선의 이름을 교관선이라고 했고, 당시 산둥반도에 적산 법화원을 만들어서 당시 이 법화원 중심으로 신라인들이 당시 신라의 절 법화원에서 이 종교 활동을 많이 했다 볼 수 있겠지. 당시 엔린이라고 하는 일본의 승려가 당시 법화원을 통하여서 일본으로 돌아갔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입당구벅술래기라고 있어. 이 입당구벅술래기라고 하는 글을 통해서 당시 장보고의 도움을 받았음을 알려주고 있다. 특히 장보고의 활동했던 시기는 9세기라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하자고. 자, 청해진, 바로 해상 무역이 아주 중심지가 되겠지. 해적들을 소탕했던 청해진, 자, 바로 완도에다 설치했다는 것도 꼭 기억하고, 이 장보고는 나중에 난에
가담하기도 했었지. 장보고의 난 다 진압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다. 청해진 꼭 기억해두도록 하자. 구세기의 특징으로 신라하되. 자, 이렇게 했고, 자, 그러면 자, 이제 고려의 상황을 살펴볼게. 아니, 고려 전에 발해가 있었지. 발해는 자, 발해 귀족들은 당과 교역을 많이 했고 빈곤가에도 많이 급제했다는 내용이고, 뭐 일반 평민들은 아주 열악했다는 얘기인데, 이 발해 또한 무역이 아주 중요해. 무역. 당시 모피와 인삼, 불상, 자기 이런 것들을 당나라에 많이 수출했다라고 한다면, 반면 비단, 책, 문구류 이런 것들은 수입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건 모피야, 모피. 자, 남부지방이 많이 나오지 않은 모피, 자, 북부지방인 발해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출했다고 볼 수 있겠지. 자, 특히 이 모피 말고 또 뭐가 있을까? 말이 있지, 말. 말도 좀 추가해서 알아두면 좋겠다. 자, 이렇게 했고. 자, 또 당나라가 발해인들을 위해서 산둥반도에 설치했던 발해관도 좀 기억하자. 이 발해관을 중심으로 발해인들이 많이 머물렀고 당과 교역을 많이 했었다라고 잊지 말도록 하자. 자, 이렇게 했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고려시대에 대한 내용인데, 고려는 자, 먼저 자, 귀족들의 기반에 대한 내용은 공음전은 들어봤지. 그리고 요 다점도 들어봤지. 끝에 점으로 끝나는 것들이 바로 뭐야? 관영상점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관영상점. 고려 때의 특징을 반영하는 내용이지. 기억하고. 자, 그 밖에 녹봉, 신공, 과전, 뭐 민전, 큰 누각, 시종을 거느렸다. 뭐 이런 내용들 확인할 수 있겠다. 특히 과전을 받았다라는 것은 관리였을 경우는 과전을 받는 거고, 신공을 받았다는 얘기는 외고 노비를 거느리고 있기 때문이지. 외고 노비가 정기적으로 바치는 것을 신공이라고 하잖아. 자, 그리고 일반 농민들은 황무지 개간했을 때의 혜택이 있었는데, 특히 국유지의 혜택이 더 컸다라는 것 확인할 수 있겠고. 자, 이제 출제 빈도가 제일 높은 이 무역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고. 무역. 당시 거란과 여진과 교역했을 때는 의주지방 중심에 바로 각장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곳에서 무역했다 보면 되겠고. 자, 특히 이 거란 여진, 거란이 있고 여진이 있고 이들과 교역하는 데 있어서는 특히 이들이 북부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하자. 북방 민족들은 특히 모피아 많이 발달하잖아. 그래서 모피아 말을 우리가 수입했고 은도 포함되고, 자, 대신 우리는 농기구, 곡식, 문방구를 수출했다는 것. 수출 수입품 다 외우는 건 아니고 단서를 잡아내면 되겠지. 모피 말이 나왔다? 그러면 북방 민족이다 라고 기억하는 거잖아. 자, 그리고 일본은 우리나라에 잘 안 나오는 황과 순을 우리가 수입해서 많은 여러 가지 공예품을 만드는 데 활용했다 보면 되겠고, 대신 곡식과 인삼, 서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출했다 볼 수 있겠어. 특히 우리가 서적을 수출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고려의 문화가 일본보다 앞선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이제 송나라 보도록 하자. 송나라가 출제 빈도가 매우 높아. 송나라. 자, 특히 송과 교역을 제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송과 교역을 많이 했던 장소는 바로 병란도가 되겠다. 병란도. 자, 덩저우하고 밍저우가 있는데 위치를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 바로 요 덩저우 지역이 있고 밍저우 지역이 있고. 그런데 중국이 당시 이제 금나라가 북쪽을 지배함에 따라 송나라가 남쪽으로 내려가게 됐거든. 그래서 요 남송이 형성이 되면서 자, 이 남부 지방에 교역을 많이 했다는 내용이야. 그래서 덩저우보다는 밍저우 쪽, 남중국 쪽과 교역을 많이 했다는 특징도 살짝 참고로 알아두도록 하고. 자, 그리고 이제 송나라의 수출 수입품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비단, 약재, 서적, 자기, 특히 송나라가 선진국이니까 이런 비단이라던가 서적 같은 걸 수입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특산물을 수입하지. 특히 인삼 나면 무조건 우리의 수출품이 되는데, 특히 송나라에서는 자, 송나라에 안 나오는 우리나라의 물품을 수입했다 볼 수 있겠지. 바로 그게 나전칠기고 화문석이 되겠다. 나전칠기, 화문석 나오면 송나라에 수출한 물품으로 꼭 기억해야 돼. 알겠지? 자, 그 밖에 여기 이제 종이도 포함된다는 거 살짝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래서 자, 종이, 인삼 등을 수출했고 대신 서적과 약재를 수입했다는 것 잊지 말도록 하자. 특히 우리나라의 종이는 아주 질기고 반질거려서 등피지라고 하는 별명도 있었다는 것 살짝 참고해서 알아두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아라비아 상인들을 고려 때에는 대식국인이라고 불렀어. 굉장히 많이 먹는 사람들이야. 자, 그래서 이제 아시아에 나오지 않는 것들, 수은, 향료초, 산호초. 특히 향료초와 산호초는 거의 아시아에 볼 수 없잖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입했다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하자. 자,
자, 기출문제에서는 이 무역에 대한 내용이 자, 굉장히 많이 언급된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자, 중요도를 확인해 두도록 하고, 자, 화폐에 대한 내용인데 이 화폐도 출제 빈도가 매우 높았어. 자, 건원중보 성종 때 만들었던 최초의 화폐, 철로 만든 화폐여서 철전이라 불렸지. 자, 그 밖에 숙종 때 만들어졌던 화폐, 해동통보, 해동중보, 사만통보, 사만중보, 특히 활구가 중요해. 활구는 은으로 만든 아주 고가의 화폐로서 한반도 모양을 본땄다라는 것, 예, 기억하도록 하고, 숙종 때 이렇게 다양한 화폐가 많이 만들어졌던 이유는 자, 승려와 관련되기도 했는데 바로 의천이 화폐 발행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주존도감 설치를 건의했고 그 주존도감을 통해서 만들어졌던 화폐라 볼 수가 있겠어. 허나 널리 유통되지는 않았고 관영상점 등에서만 사용되었다는 것도 잊지 말도록 하자. 이 고려의 화폐 중에 널리 유통된 화폐는 없다라고 보면 되겠어. 자, 이제 고려 후기의 상황을 보도록 하자고. 아, 근데 고려 후기 때에 이 검령구의 횡포가 굉장히 중요해. 검령구, 권기는 권문세족이지. 검령구는 원나라 공주와 함께 왔던 원나라의 관리들이지. 자, 그들이 아주 대농장을 소유하면서 자, 이 경제력을 확대했다 볼 수 있겠어. 특히 대규모 개간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토지, 삽패에 전을 소유했다 볼 수 있겠어. 삽패는 토지 개간이 허용되는 문서가 되겠고 그 삽패를 받아서 개간하면 그 토지가 삽패의 전이 되는데 삽패의 전은 세금을 낸다 안 낸다? 세금을 안 내는 면세지가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면세지가 확대된다라고 볼 수 있겠어. 국가 재정에는 안 좋아지는 것이지. 그리고 장처라고 하는 건 왕실의 사원을 말하는 건데 여기에 거주하는 장처의 주민은 열악한 하층 농민이라 볼 수 있겠다. 자, 장처는 또 고려시대 때의 왕실의 사원을 장처라 한다는 것도 잊지 말도록 하자. 특히 검령구라는 말, 권기라는 말, 사패라는 말, 특히 원간석기 고려 말대의 특징으로 나오는 표현이니까 잊지 말도록 하고, 자, 고려기 때의 백성들은 더욱더 열악해졌으며, 자, 고려 후기 때에 원나라와 무역을 하는데 원나라가 필요한 것들은 다 가져간다 볼 수 있겠어. 공무역, 사무역 이런 것들을 토대로 우리나라에 필요한 우리나라의 물건 중에 원나라는 금, 은, 소, 말 필요한 것들은 다 가져갔다 볼 수 있겠고 고려 말 때는 저화라고 하는 지폐야, 지폐. 저화는 지폐. 이 지폐 저화가 고려 말 때 한번 나오고 조선 전기 태종 때도 한번 나오니까 잊지 말도록 하자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 고대와 그리고 고려시대 때의 경제활동 총정리, 귀족과 농민의 생활, 그리고 자, 이 무역과 화폐, 광산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